반가워요 여러분. 거진 한 3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거진 한 3주 넘는 동안에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공정들을 이제 경험하기도 했고, 또 현장도 여러 군데 또 옮겨서 또 많은 공정들을 또 찍어놨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가, 제가 전기기능사 그 필기 준비를 하느라 급하게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느라 도저히 집에 와서 영상까지 할 시간이 안 돼서 시험에만 전념했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꼭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는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게 시험은 CBT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다 숙지를 하면서 가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런 노하우들이 좀 모자르지 않았나 싶네요. 어차피 목적이 전기기사까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학문을 열심히 닦는다는 의미로 이번에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뭐 하루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아졌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공정 중에 풀링이라고 하는 공정이에요. 풀링, 말 그대로 당기는 작업인데, 뭘 당기냐면 선을 당기는 작업이에요. 내선 전공, 내선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외선에서도 꼭 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작은 1.5mm짜리의 작은 전선을 이렇게 내선으로 하는 선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릴 풀링 작업은 이제 메인 간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이 두껍고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보통 작업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풀링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선을 저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이 큰 드럼에 엄청 크게 말려 있어요. 이게 보통 뭐 2, 30kg 이런 거가 아니라 몇백 킬로 단위의 이제 무게가 나가거든요, 드럼당. 그거를 다 가져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A 구간에서 B 구간, B 구간에서 C 구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구간에 우리가 이렇게 캐드로 측정을 해보면 몇 미터가 들어간다는 게 이제 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산출된 케이블을 재단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다시 또 선을 풀링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 풀링 전체 작업 중에서 선을 재단하고 그리고 그걸 옮겨가는 작업까지를 이번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겁니다. 이 작업이 풀링이라는 작업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전기 내선 전공이나 하여튼 뭐 전기 일을 한다고 하면 뭐 대마팀이 아닌 이상 직영에서 전부 다 일을 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좀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천천히 익히고 나서,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한번 직접 해보면 이제 확실히 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뭐든지 한 번이라도 뭔가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보고 알고 가서 내가 몸으로 해보는 거랑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가서 직접 몸으로 하는 거는 이해도와 그리고 숙련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기능사 필기 공부를 하면서 이론을 확실히 공부하다 보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케이블을 끊어서, 그러니까 재단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케이블을 재단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장님이 어떤 케이블을 가져갈 거다 그러면 이제 몇 스퀘어짜리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몇 스퀘어짜리를 찾는 거죠. 지금 이 드럼 같은 경우에는 165 스퀘어
감겨져 있는 드럼이고요. 뭐 사이즈가 다 달라요. 200짜리도 있고 뭐 50 스퀘어짜리도 있고요. 그거는 전기 용량에 따라서 전부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A 구간에서 B 구간으로 가는 데 필요한 전선의 개수와 미리수, 그리고 전선은 어떤 전선을 쓸 것인지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선을 발주를 넣으면 전선 회사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을 저렇게 드럼에다가 말아가지고 배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거를 뭐 저희가 굳이 재단을 현장에서 할 필요 없이 구간마다 정해져 있는 것만큼 다 발주를 넣으면 그 구간만큼 다 잘라서 보내주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이렇게 케이블마다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 종류가 들어가는 데마다 다 다를 거고, 하여튼 그거를 다 합산을 해요. 그래서 뭐 35, 50, 70, 100, 135, 175, 200 이렇게 사이즈가 있다고 하면 그 사이즈마다 분류를 한 최대 값을 다 발주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하나에 말려서 이렇게 드럼체로 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A에서 B 구간을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구간에 필요한 케이블 굵기가 있잖아요. 그 길이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케이블 드럼을 뜯어서 그만큼만 전선을 재단을 해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그 전선을 트레이에다 태워서 풀링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튼 계속 봐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작업은 이제 드럼에서 드럼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저렇게 기본적으로 다 못질이 되어 있어요. 나무로 해가지고. 저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저 안에 있는 케이블을 꺼낼 수가 없겠죠. 꺼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게 이렇게 못으로 다 뚜두둑 못질이 되어 있는데, 못질 사이드로는 이렇게 전선을 한 바퀴 쭉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걸 해체할 때 전선이나 철사, 그 철사 부분을 한번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망치질을 하거나 빼지질을 하면 너무 쉽게 퉁퉁퉁퉁 다 떨어져 나가요. 물론 다 봐서 보이죠? 엄청 힘들게 돌리는 거. 둘이서 돌린다고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풀링 작업의 이 재단 작업의 기초는 다 뜯어내는 겁니다. 하나, 둘, 다 이렇게 다 뜯어내고 나면 이제 저기서 전선을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미터를 자를지를 정하는 거죠. 여담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서울을 나갔다 오면서 제 채널에 열 구독자와 함께 팬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술은 제가 샀고요. 그 친구가 영상을 계속 다 보는데 제가 안 올린다고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할까 하다가 그 친구를 위해 영상을 또 올리고 있어요. 어쩌러 그렇게 재밌게 술도 마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현장 이야기들을 좀 더 마저 하자면, 아직까지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 여담인데, 보통 재단 작업을 하게 되면 재단 작업만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일을 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왜냐면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보통 8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1시 반이면 정기쟁이들은 다 밥 먹으러 가요. 칼같이 11시 반이 되면 다 밥 먹으러 가요.
누구보다 빠르게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칼같이 12시 전에 다 밥을 먹고 거진 1시간 정도는 정말 편하게 점심에 쉽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모르겠네. 맞다.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뭐 오전에 풀링 작업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오전에 절반 정도는 재단 작업하고 또 옮겨놓고 이 시간 한다고 절반은 그냥 후딱 가요.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갑니다. 그리고 보통 풀링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잘 가는 작업이에요. 되게 단순 노동이기도 하고 정말 힘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내가 뭐 하루에 뭐 14가닥을 풀링을 한다 생각을 하면 뭐 땡기고 뭐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몇 개 안 했는데 밥 먹고 몇 개 안 했는데 중간에 좀 참 먹으면서 쉬고 뭐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풀링 작업이 좀 고된 작업이긴 맞는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재미난 작업이긴 합니다. 저렇게 나온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죠? 현장에서는 보통 암롤이라고 하는 큰 대형 건축 폐기물을 이렇게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보통은 거기 폐기물 차에다가 한꺼번에 가져가서 폐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주변에 모아둬야겠죠. 그리고 이 드럼들은 폐기를 안 하고 도로 수집하는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받고 넘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도 돈이 안 되는지 그냥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발 가져가 주세요가 돼서 거의 무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드럼에서 저 겉에 드럼들을 지키고 있던 이 나무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1차 작업이 되는 겁니다. 마치 회 뜨는 걸로 생각하면 물고기 회 뜨기 전에 이제 뭐 비닐 정리라고나 할까요? 그 정도 수준이 되겠네. 대충 화면에 보이는 그 인원수만 해도 10대 명 되잖아요. 정말 저 인원 다 필요해요. 풀링을 하든 뭘 하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저 몇백 킬로 가는 저 드럼을 저 상태로는 선을 풀 수가 없거든요. 저걸 계속 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나옵니다. 저 무거운 드럼을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저 구멍은 일반 나무가 아니라 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쇠로 되어 있느냐? 몇백 킬로가 되는 저 구조물을 버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왜 버틸까요? 무엇을 버티기 위함일까요? 처음에 전기 전환하면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이 전기 작업자들의 노하우들에 대해서. 야, 어떻게 저런 노하우들을 갖고 일을 하지? 그리고 정말 그 대가리라고 하는 그 리더죠. 리더 역할을 하는 그 전기 전공이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소칭 정말 죽을 돈 쌀통하면서 개노가다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머리를 써서 편하게 일하느냐, 정말 그 작업 능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실예로 들면 저 300kg, 400kg 되는 드럼통을 옮기거나 밀거나 회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힘 세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뭔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저 회전판을 저 구멍에다가 이렇게 딱 끼우고 있죠. 그리고 몇 명이 되죠? 하나, 둘, 셋, 네 명이 지금 밀었고
저게 밀면서 혹시나 밑에 회전판이 떨어질까봐 아까 전선을 미리 연결한 거예요. 전선을 미리 연결해서 저게 드럼통이 넘어질 때 전선을 강하게 당기면 저 회전판이 그대로 밑에 붙어 있게 되겠죠. 놀라운 건 저 회전판이 300km, 500km 되는 모든 걸 다 버텨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전력은 얼마나 우수한지, 가속력이 붙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항상 둘 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면은 이 드럼은 진짜 무거운 드럼이었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릴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밑에다가 나무들을 고여서 이제 단계별로 계속 올린 거죠.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드럼이 한쪽이 더 약간 들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드럼을 넘기는 과정인데 너무 쉽게 넘어가죠.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저 드럼이 넘어갈 때 앞에 사람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300kg, 400kg 되는 저 무게가 앞에 사람을 그대로 짓눌러 버리면 다리가 버텨나지 못합니다. 그대로 아작나는 거죠. 보통 간선 작업은 케이블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연선으로 이렇게 연동 케이블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삼성 4선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회로, 그러니까 메인 간선에 하나의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4가닥의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ST라는 이제 메인 전력 소화선이 있고요. 이제 N상 중심선이죠. 이 중심선까지 해서 총 4가닥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선을 보내기 위해서 재단 작업을 할 때 똑같은 길이로, 그러니까 한 개의 라인을 보낼 때 똑같은 길이로 4가닥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회로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모든 건물에,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전기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기실에는 한전에서 메인 전력이 오겠죠. 22만 6천인가 22만 9천 kV인데 그게 올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기를 이제 변전을 해서 각 호텔로 치면 일단 층으로 올려요. 1층, 2층, 3층 그렇게 올리면 그 층에서 다시 또 각 호수별로 다시 또 선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 호수마다는 또 분전함이 생기고요. 그 분전함에 선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호수에 있는 그 방마다 전력을 사용하는 용도대로 콘센트, 전등, 화장실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 계통도로 보면은 다단계 같아요. 다단계. 피라미드의 상위가 한 명 있고 여기서 가지 치고 또 그 가지에서 또 가지를 치고 그런 식으로 쭈쭈쭈 내려갑니다. 쉽죠?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전기의 전력이 항상 맨 밑에서 계속 더하고 해서 전기 용량에 맞는 케이블의 굵기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4가지의 이제 전선을 보내야 되면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RSTN을 양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N상은 제일 중요한데, 특히나 N상을 모른 채로 N상을 R상으로 꽂고 1번에서는, 그리고 이 꽂히는 2번에서는 이제 N상으로 온 선을 다시 N상에 놨다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물론 차단기가 내려가겠지만 이제 차단기가 터지겠죠. 빵 하면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그런 걸 볼 일이 거의 없지만 이렇게 직접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보낼 때 4가닥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4가닥을 보낼 때 선 끝에다가 표시를 해요.
색상 테이프로 일단은 표시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어느 분전함으로 보낼지, 그리고 이게 R상인지 L상인지 S상인지 혹은 N상인지 이거를 적어요. 보통 1m에서 1.5m 사이에다가 적습니다. 끝점에서.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쭉 케이블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르고, 길이만큼 자르고 나면 자른 부분도 또 똑같이 적어놔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시작점이랑 끝점에서 이게 같은 케이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작업을 안 하면 나중에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좀 피곤해져요. 왜냐면 이게 어떤 선인지 찾아야 되니까. 물론 찾을 수는 있어요. 테스트기 돌리고 하면, 그리고 무전기 끼고 양쪽에서 하면 되니까. 이게 뭐 앞에서 보이는 데에서 보이는 데를 이렇게 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150m, 200m 정도 되고, 안 보이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층간길이 2층에서 지하로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옆 동에서 이쪽 동으로 온다거나, 이렇게 그 메인 선들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 처음 작업을 할 때, 재단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안 하면, 라벨 작업을 안 하면 굉장히 그 뒤 후속 공정이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나하나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전선 풀링 작업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전선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보통 말려 있잖아요, 원형으로. 이거를 전선 풀링으로 이렇게 선을 풀 때는 그냥 그렇게 위로 그 꽈배기 올리듯이 계속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삥삥삥삥삥삥 올려놓으면 선을 우리가 실제로 풀링을 하러 갔을 때 트레이라는 곳에다가 올리거든요. 그 태울 때 선이 일자로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은 팔다구리라고 하는데, 팔다구리를 치거나 아니면 그냥 다구리로 이렇게 선을 원형으로 말게 됩니다. 왜 다구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구리 방법으로 이렇게 선을 정리를 해요. 저 동그랗게 말려 있는 데를 쭉 풀어서 새로운 곳에다가 우리가 정리할 때는 다구리라는 걸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다구리 치는 영상도 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팔다구리랑 그냥 다구리 치는 거를 다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원형으로 막 말아놓는 게 아니라 다구리를 친다는 거. 그리고 보기에 이렇게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좀 복잡하고 좀 뭔가 손에 익을 때까지 조금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 선이 꼬이거나 선을 이렇게 풀거나 할 때 아직도 그게 전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 선이 꼬이면 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형님은 뭐 선이 막 아무리 엉켜 있거나 막 그 도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너무 쉽게 선을 이렇게 푸는데, 이건 재능의 문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요즘에 저를 위안하고 있어요. 다시 영상을 좀 보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선 자르는 거예요. 케이블 커터로 선 자르는 거예요. 선이 원착이 두껍고 깊고 무거워서 저건 일반 뭐 벤치 뭐 이런 걸로 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커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표 길이가 있잖아요, 저걸로 자릅니다. 전기 처음 할 때는 저거 자를 힘도 없어서 저걸 못 잘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네. 그리고 좀 이건 좀 제가 제주도 와서 일하면서 좀 되게 제 전기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무너뜨렸던 것 중 하나가, 저는 전기를 배우면서 전선의
어떠한 열 에너지도 그리고 어떠한 손상도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사수들한테. 그래서 저는 전선을 다룰 때 되게 조심조심히 다뤘고 전선을 던지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배웠어요. 전선을 이렇게 던지거나 했을 때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이 생기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 낮은 확률로 그게 누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하자보로 전기 하자보로 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누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선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전선을 딱 빼서 교체를 해보면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 그 뺀 전선을 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뭔가 피복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이제 닿아서 누전이 생기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봐서 저는 전선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전선을 손상을 안 시키거든요. 하물며 피복을 깔 때조차도 손상을 안 가게 하는 게 그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선을 여기 와서 그때 가로등 작업을 할 때 케이블 커터가 없어서 선을 잘라야 되는데 케이블 커터가 없어서 어떻게 자르냐고 했는데 핸드 그라인더 가지고 이렇게 윙 해가지고 전선을 자르는데 와 센세이션 했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라인더로 전선을 자른다는 거는 근데 한 번이 신기하지 그 막상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케이블 커터 없으니까 그냥 저도 그 다음부터는 그라인더로 자르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편한지 너무 쉽게 자를 수 있으니까 그때 잘랐던 케이블도 굉장히 굵은 케이블이어서 힘들었는데 여튼 그라인더로도 잘랐었습니다. 근데 전공법은 저 케이블 커터로 자르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 케이블 커터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그 수동으로 쓰는 걸 많이 가지고 다니고 이제 가격이 싸니까 저걸 많이 쓰는데 요즘은 전동으로 배터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르는 케이블 커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러키에서 나온 게 12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케이블 압착도 하고 커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양용을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저 케이블들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재단을 해서 이제 그냥 다구리를 친 상태예요.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팔다구리를 친 다음에 그걸 하나로 합치잖아요? 그럼 다구리가 돼요. 그래서 저 케이블을 이제 저걸 이제 옮겨야 되니까 옮겨가려면 이제 정리를 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그냥 들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일반 이제 IV 케이블을 이용해서 저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 IV 케이블은 현장에서 대부분 저런 용도로 많이 쓰여요. 사다리를 묶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바인딩하거나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루기가 제일 쉽고 그리고 저 자체도 이미 구리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요. 저게 얼마나 무겁냐면 와 4시 들어야 돼요. 4시 4명이서 저걸 들어야 돼요. 저거를 막 들고 현장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 선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필링하러 가는 곳까지 거리 수로 따져도 300m가 넘을 거고 도저히 이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포터가 이 모든 걸 옮겨요. 지금 이 케이블만 해도 지금 저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이렇게 들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건 저거는 케이블이 되게 많이 감겼잖아요. 굵기가 작아서. 그러면 저게 무거울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들려고 하는 이게 더 무거울까요? 두꺼워. 케이블이 두꺼워.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특히 이날은 제가 전날 뭘 잘못 먹었는지 새벽 내내 토하고 쓰러져 있고 앓다가
몸이 회복 다 안 된 상태로 나가가지고 진짜 피똥 싸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간선 케이블들을 우리가 재단 작업할 때는 둘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돌리는 것도 한 사람 필요하고 중간에서 선을 이렇게 당겨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지금 저게 지금 다구리 치는 작업인데 저렇게 선을 다구리 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보통 4명과 한 드럼 돌리는데 4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4명이서 돌리면 정말 힘들어요. 돌리는 사람도 힘들고 저 가운데서 특히 당기는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물론 제일 힘든 건 제가 생각했을 땐 맨 앞에서 다구리 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저 앞에 안 갔죠.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 앞에서 저를 어떻게 돌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선을 다 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을 제 차에 싣고 현장으로 가야겠죠. 현장 차가 2대나 동원됐어요. 저희 차에는, 제가 탄 차에는 그 드럼을 통째로 하나를 다 실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드럼을 저희가 재단을 하면 선이 4가닥이 나와야 되는데 2가닥은 저희가 그 재단을 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2가닥은 2가닥 분은 그 굳이 잘라가지고 가서 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드럼째로 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막상 현장에 가서 이 재단된 선들을 풀링을 하다 보면 공간이 협소해요. 선을 이제 올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선을 한꺼번에 다 재단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일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드럼 재반 여건 때문에 모든 걸 다 재단하지 않고 일부는 드럼 통째로 가져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차에 드럼이 실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와야 그 드럼을 내릴 수가 있어요. 드럼을 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위에서 굴려 떨어뜨리면 돼요. 간단하죠. 저게 저렇게 가벼워 보여도 사람이 결코 들 수 없는 무게랍니다. 이제 굴리기 시작하고 쿵. 보통 너무 저게 반 정도 풀린 상태여서 무게가 덜 나가서 저렇게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다 묶여 있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서 앞에 고인목을 따라 설치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굴릴 때는 뭐 간단해요. 일반 그냥 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굴리면 굴리는 대로 쉽게 잘 굴러갑니다. 굴릴 때 요령은 이렇게 방향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턴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휠체어랑 비슷해요.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손을 당기면서 오른쪽을 밀면 왼쪽으로 돌아가요. 간단하죠. 근데 너무 케이블이 무거우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한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힘을 줘서. 그래서 한쪽이 살짝 들린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쪽 지점으로 살짝 힘을 주면 그게 쉽게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살짝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듯 살 듯 힘만 들어가요.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니까 잊지 마세요.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전기 뭐 무거운 걸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엔지니어 느낌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고 다니는 케이블이 가볍지 않아요. 보통 그냥
IV 케이블만 하더라도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풀링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백 킬로씩 되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전기쟁이들이 되게 머리를 많이 쓰고 좀 똑똑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든 안 힘들게 하려고, 어떻게든 쉽게 하려고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 케이블 옮긴다고 저 구루마 이용해가지고 위에다가 트레이 올려서 옮긴 건데, 케이블이 너무 무거우니까 다 왔는데 그대로 그냥 작살이 난 거예요. 저 구루마가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 그대로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저기까지 그래도 갔으니까 저기선 사람으로 오랬는데, 저거 없었으면 저거 지금 저 이 거리만큼을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렇게 내가 들처음에 구하는 게 아니라 다들 낑낑대면서 들고 가야 되니까 속도도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제 이 케이블이 진짜 엄청 무거운 케이블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 이제 많은 의견이 분분했죠. 그냥 들고 가냐 마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저게 이제 저희가 우리 저 케이블들을 저기에다가 이제 풀링 작업을 할 때 쓰는 트레이라고 하는 작업, 그 트레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 트레이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지금 8명 든 거예요. 8명. 8명이서 들고 그래도 낑낑대면서 가죠. 왜 낑낑댈 수밖에 없냐면, 무게도 무게인데 이게 뭐 자세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낑낑대면서 갈 수밖에 없죠. 보니까 좀비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풀링까지는 안 나가고, 풀링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간선들을 어떻게 푸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기 작업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집어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영상 녹화 시간이 벌써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지금 보는 영상은 제가 6배속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 6배로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1인칭 모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세워놓고 3인칭으로 찍어놓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재미난 영상이 만들어지네요. 앞으로 이런 뷰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뭐 이런 것들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되고,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그동안 밀렸던 영상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